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오전 6시 4분입니다. 추우님이 오늘은 뉴스를 빨리 올려주셨네요. 네, 뉴스 보고 차트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이 좀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등에 대한 웨이브,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하나의 조정파, 하나의 반등파 완성이 되고, 그 다음 이제 반등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봤는데, 내일 정도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좀 상승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아마 내일이 또 하나 작은 변곡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스닥에 대한 변동 시장은 계속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빅테크 쪽 위주로 계속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이제 빠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 요소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디플레 우려에 족제유가, 원자재가 한풀 꺾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중국 경기가 이제 유가랑 가스비를 좌지우지 한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린 건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 장중 4%까지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유, 대단하죠. 네, 한국 국채도 지금 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전기를 인상했는데도 한전 빚 200조가 넘었다. 한 달 이자만 2천억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좀 전 대통령 욕 좀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네. 한국이 어마어마한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수조 원대 흑자를 만들어주던 기업이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쵸? 그 태양광 사업 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에너지 그 발전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생긴 현상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윤석열 대통령께 좀 약간의 기대를 했는데 걔도 개판이에요. 그죠? 부부 왕복 160km 비용만 매달 100만 이상 걸 돈 못 모았다. 뭐예요? 방 2개 있어야 되고, 방은 두 개는 있어야지. 그죠? 출퇴근 시간 1분에 같이 남녀가 달랐다. 그래요. 전국 출퇴근이 45분 정도? 평균 30분 정도 걸리나요? 평균 30분, 37분, 28분, 그런가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왜 서울권에 살고 싶어 하는지, 솔직히 전 이해는 잘 안 돼요. 서울권에 많은 인프라들이 있고 좋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부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그게 이제 어쩌면 그 계층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상이네요. 저는 출근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려서 어디 팔고 경차 사셈 이 아우디인가요? 글쎄요. 1시간가량 차로 22km 얼마 안 가는 거잖아. 그런가요? 60km. 글쎄요, 별로 이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입장에선. 저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쪽 직장을 가지려고 하지? 오히려 지방 쪽으로 직장 이장하셔도 되잖아요. 연봉이 좀 줄어들더라도.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죠? 그래도 서울 쪽에 이번 주말에도 가야 되는데, 운전할 생각하면 또 끔찍합니다. 자, 이 정도. 이자 비용, 고금리 역풍의 은행 수익성 둔화. 이게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게 분명히 뭔가 측에서 지금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 관이라고 할까? 이제 돈이 지금 관이 어디가 지금 막혀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터지지가 않고 있어요. 계속 대출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터져야 속이 편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강달러에 한 방 먹었는데 금이티브 울상 금값은 빠질 거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또 나스닥을 또 캐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또 거의 다 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언제냐 에코프로가 움직였던 차트를 보시면 아마 그 나스닥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소주, 진로 화이트. 진로 화이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십시오. 네. 화이트 진로에는 제가 좀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규제 풀리지 아파트 살게 제정신 아니게 미친 거야.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나 이해가 안 돼. 진짜 미칠 것 같아. 왜 이러지? 제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모두가 미쳐 있으면, 그러니까 모두가 해는 서쪽에서 뜬다라고 말하면 동쪽에서 뜨는 걸 아는 사람도 서쪽에서 뜬다고 딸려가는 그런 느낌? 정말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나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공사비, 아파트 공사비는 보통 평당 800만원 정도 든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민간은 PF 낸거 공공한 LH 카르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살짝 진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살짝 진정되는 모습. 환율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런 것들 원래 노멀한 흐름이긴 하죠. 이렇게 노멀한 흐름이긴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진행됐다. 기름값도 좀 진정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스비도 또 다시 좀 저진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베일에 좀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과 은값은 이제 좀 금도 많이 반등했네. 그죠? 우리 같이 반등을 좀 했는 부분이 있네요. 꽤나 반등, 은은 많이 올랐구만. 그죠? 은이 금보다 좋다 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니콜라는 3달러, 이제 나스닥은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구간에서 반등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죠? 나서 여기서 반등 이야기 드린 사람 몇 명이나 했을까? 근데 요 어딘가에서 반등을 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반등을 주고 한번 빠졌다 가지 않을까, 여기 또 예뻐 보이긴 하는데 요 말 때문에 여러분들 혼란이 생겼겠죠. 한쌤이 약점이에요. 한 번 더 마지막 하나를 못 견뎌요. 항상 마지막 하나를. 그런데 어쨌든 거의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부담 매수 시작을 하고, 반등이 나온 거 보고 여기서는 제가 매수에 대한 반등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15,000원 살짝 넘어가는 팀, 요까지 제가 봤던 게 노멀한 반등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이렇게 흔들렸다가 이렇게 갈 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가서 빠지려나? 이렇게 봤었었는데 지금 바로 들어올려 버렸습니다. 참, 증시 움직이면 사람 예상을 좀 뛰어넘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일단 추세가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에서, 추세가 지금 많이 약해졌죠? 증시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목균형표, 이런 양운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잘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알고 계시면 돼요. 과거도 보시면 여기도 양운에 이렇게 어디 갔냐? 양운에 들어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양운에 뚫리게 되면 이렇게 반등이 빵 나오고, 뚫리게 되면 이렇게 진행 반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양운이 생겼을 때, 이 양운이란 초록색. 그래서 양운은 보통 반등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도 양운을 뚫고 지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양운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양운을 때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를 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추세를 깼고, 이게 B5 반응성이 크다는 부분이고, 얘가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점을 살려준다면 이제 15,700 살짝 넘어가서 16,000까지도 일단은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것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는 완연한 봉우리 있죠. 침체를 찍고 난 봉우리잖아요. 어디랑 똑같냐면, 파동은 계속 소파동과 대파동이 왔다 갔다 하면 돌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때죠. 요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의 모습. 4시간 추세가 처음 꺾일 때 이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꺾이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깊어졌어요. 그럼 여기 더 강했다는 얘기긴 한데, 이제 이게 일봉상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봉상.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지금 뭐 제가 자꾸 이걸 나스닥을 비싸다고 말씀하고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쉽사리 이거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계실 것이고 환율도 지금 높으니까 지금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증시 같은 거 좀 이따 비트코인도 보여드릴 텐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전후에 제가 단타 포인트 있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그리고 실제 뭐 스타리아 루멘 한번 먼저 가버렸고 요번에도 1,500에서 반등했으면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 반등 포인트들은 반등을 잡고 단타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그거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거기서 끌고 가서 쭉 이제 가자 이렇게 외치시면 곤란해요. 그건 항상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아마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를 확장하는 모습. 여기 정도 좀 구경을 좀 하고 계셨다가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지금 9월 하순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날 그림이 조금 이제 진축이 좀 거리가 감이 안 맞는데 요 정도 지금 상황이 형성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스닥에 숏 포지션을 또 노리시는 분들은 요 포인트를 좀 강하게 노려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 견적이 다 나왔어요. 이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들,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쩌고 살짝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빠지는 모습 자체가 임퍼스러워서 어쩌면 바로 뚫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 사실 그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 생각은 요 반등 포인트, 여기서 나오는 반등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그 반등 이 상황을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이 내일 있는데 그때도 그냥 위아래를 한번 좀 쳤다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뭐 그냥 크게 지저분하게 뭐 움직이다가 그죠, FOMC 전에 뭐 저도 좀 하면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이상적이게 보인다. 근데 제가 왜 자꾸 계속 빠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냐, 뭐 이유가 뭐냐면 국채 가격이랑 가격 갭이 너무 많이 심하게 나요. 이게 이렇게 되는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증시가 오를 수 있는 변수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순수히 엔비디아의 캐리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노멀한 거고 이렇게 빠지진 않을 거고 막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이랑 미국이 다시 어느 정도 화해를 하면서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럴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미국 증시는 16,000을 넘어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이 조만간에 이제 있죠. 올해 있죠.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선순환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럴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거든요. 단기적인 상황. 그러니까 올해 안에서 그런 변수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뭐 어떻게 되겠지. 뭐라고 또 생각나는 건 좀 별론이긴 한데, 예전에 뱅크런 사태 있었던 거죠. 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뭐 도이치뱅크 이런 것들, 크레딧 스위스였나? 그 은행을 제가 문을 닫을 때 이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일부러 돈 터트리는 거다. 그 세 개의 은행이 러시아랑 중국의 자본줄이 굉장히 많은 은행이다라고 일부러 터트린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이제 수습을 하면서 싹 지켜나가는 거 봐.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얼추 맞는 것 같거든요. 음모론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는 뭐 시장이 한 번 정도는 환호를 하고 떨어지는 그림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또 횡보하는 그림이 등장은 하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포인트를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포인트도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포인트, 이게 여러분들 좀 한번 또 이렇게 꼭다리 살짝 달릴 수 있는 포인트는요, 요걸로 15,350포인트, 이제는 그 정도 됩니다. 15,350포인트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15,560포인트 정도까지, 여기가 이제는 이제 고점 희망 지역이 될 테니까, 여기서는 또 아마 이렇게 좀 필요점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뭐 깨졌다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뭐 그렇게 조정세를 벌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이렇게 빠진다거나. 어떤 느낌이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또 매도를 쇼퍼지를 살짝 잡으시면서 손절 타이트하게 잡아보셔도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만약에 다음번이죠. 이제 몇 달 남았습니다. 몇 달 남았는 게 뭐냐면
주봉상, 일봉상이죠. 일봉상 이제 스토캐스틱 이제 마지막 봉우리를 만들러 갑니다. 마지막 봉우리 이렇게 이 봉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이 봉우리가 완성이 되면 지금 요것에 대한 봉우리는 완성이 됐고 요 파동의 규모 아닙니까? 그죠? 요 파동의 규모는 완성이 됐고 이제 요 파동에 대한 규모를 만들어 갈 텐데 요 파동의 규모가 이거랑 대응된다면은 여기서 어디까지 해서 지금 여기서 이걸 넘어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임펄스 웨이버가 돼버립니다. 임펄스 웨이버가 돼서 이제는 여기서는 미국 증시 묻지마 매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요 파동의 모습을 좀 봐야겠지만 이때는 흔들더라도 이렇게 막 찢고 뻗고 난리를 치다가 위로 들어 올리는 가능성 생각하셔야 됩니다. 쇼포지션을 모아오셨던 분들은 혹시 손절이나 이런 게 나간다면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원래는 이제 그 숏은 손절하면서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봉우리가 완성됐을 때 여기서는 이제 카운팅을 잡는 게 맞고 아니면 소비 중이시라면 작은 비중이시라면 그냥 버텨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여기도 올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 파동이 지금 완성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거니까 요까지 버텨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있잖아 마진 짧게 나와서 막 억지로 막 넣어 놓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5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증시는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반등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증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의 이제 그 범주 안으로 돌아오긴 해요. 돈을 워낙에 많이 풀어놓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지만 금융가나 이런 데 대출 돌리면서 걔네들 얼마나 돈을 많이 챙겨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맛 떨어지지가 않아. 됐죠? 차트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뭐시기냐 다른 것들 이것저것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1350만원에서 단타액에 드렸었죠. 그렇죠? 1350만원에서 단타액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작지만 요것도 이제 반등이 또 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이제 실시간 단타 시황이죠? 실시간 단타 시황. 그죠? 요거 지금 뭐 새벽 밤 12시 40분에서 제가 고무방에다가 리딩을 좀 해드렸습니다.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으셔서 저도 스터디만 계시는 분들도 좀 속상합니다. 왜냐면 말해드렸거든. 보이죠? 17일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걸러버리나봐. 그래서 이거는 가면 여러분이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여기서 반등하고 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이게 타점이 맞잖아, 지금. 그러니까 타점 잡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 타점에서 쭉 갈 건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건지, 이걸 못 잡아서 그렇지. 그거는 차트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보고 해야 돼요, 보고. 여기 보시면 12시 요때잖아요, 요때. 딱 요때 좀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어떤 걸 보고 말씀드려서 우리 공식이죠. 거래 터졌잖아요. 그리고 양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식이에요.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그대로예요. 여기잖아요, 딱. 그리고 제가 딱 2% 올라가. 요 타점 딱 보십시오. 이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진짜 세상에서 답답한 거 제일 싫어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어디 갔냐? 요건 미리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요때 지금 41번에 요렇게 단타를 치십시오라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2, 3% 정도만 보고 제가 2% 익절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 42분 보실래요? 4시 42분 정확하게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맞죠? 40 밑에 숫자 안 보이시나요? 숫자 여기 4시 그죠? 4시 42 여기잖아요. 정확하잖아요. 타점. 그러니까 타점 잡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매수 타점은 여기서 잡지는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되긴 하고 있겠죠. 3,500만원 전후니까 3,250만원이었고 빠지면 3,000 지금 3,000 여기 3,510만원 정도 됩니다. 10몇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 자리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근처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거래가 나오는 타이밍을 내가 눈으로 보면 잡을 수 있어요. 선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얼마냐 이게 도대체 2%거든. 이게 지금 3%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3% 정도 되거든요. 3%면요, 10배 쳤으면 30%예요. 선물하시는 분들. 장난 아닌 거라고,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것들도 눈에 보이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여기서 보고 뭐 우리가 분할 매수, 이건 예상 포인트니까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그죠? 정찰 넣어서 해도 되고, 여기서 내가 확인했으니까 진입가 보면 되고, 손절 나오잖아. 손절가가 나왔잖아. 그죠?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절 로스 하시고, 이 일절 로스라는 건 일부를 파는 거예요. 일부 팔고 여기다 싹 세팅 딱 해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손절 딱 세팅해 놓으면 이제는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안 그런가? 이제는 가게 되면 뭐 3,700만원까지 3,75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요런 거 하는 타이밍에 알트도 잡는 거예요. 이 알트들은 워낙 승질머리가 들어와가지고 신호가 잘 안 잡혀줘요. 얘네들은 워낙 신호 잡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트 고는 타이밍에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들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잡지 좀 쉽진 않았어요. 그죠? 꽤 반등을 했는데 실력 되시는 분들은 꽤 답답하게 드셨겠네. 뭐 3%, 5%, 10%, 어떤 건 12%. 성이 안 차죠? 그죠? 7%, 뭐 이런 것도 성이 안 차시겠지만 뭐 이런 거라도 눈에 보이면 먹어야죠.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면 먹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못 먹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일단 코인 시장에 또 돈이 좀 살짝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코인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투자 자산을 돈이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 짧게라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한국 증시는 조금 빼겠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아마 오늘은 또 반타를 조금 칠만하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주껏 해주시고, 차트 같은 거는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특히나 스터디 공방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물어보셔야 되지. 내용들을 좀 어려운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거의 그렇게 흘러가죠. 아주 미세한 조정파 구간이 살짝 틀리기도 합니다. 그 조정파 구간은 워낙 패턴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새롭게 수정을 해서 새롭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더운데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